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호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치켜요. 뜬금없이. 와. 되게 민망한데 여기 지금 되게 앞에 뻥 뚫려 있잖아요. 아니 저희가 늘 녹음하던 곳이 아니라 지금 지하에서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굉장히 서로 얼굴을 지금 마주볼 수 없는. 되게 민망하네요, 이거. 예, 앞만 보고. 우리끼리 할 때는 몰랐는데 남들 앞에서 기생충 얘기하려니까 좀 느낌이 새롭네요, 오늘.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남들은 들을 수 없다는 거 아직은. 밖에서 들리진 않지만. 네. 이제 저는 생방송 듣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 게시판에. 네. 이제 슬슬 시작된 것 시작됐어요? 같아요. 네. 네, 시작됐습니다. 아. 좋은 현상이죠. 네, 되게 웃긴 게 기생충 사진들도 꽤 있기는 한데 네. 기생충 닮은 음식들의 사진이 그러니까요. 꿈틀이 엄청 많이 올려주셨네요. 아이, 나는 만두를 이제 못 먹는다고. 만두 뭐 닮았냐고 물어보신 분 있었는데 네, 네. 뭐 닮았어요? 뭐가 닮았을까? 말하지 마, 모낭충도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등껍질에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는 게. 아니면은 그 뭐지? 등강류라고 액시구와 네네네.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진드기 같기도 하고. 진드기 좀 닮기도 했고. 진드기. 그거 말고 뭐 있지? 약간 애벌레 닮지 않았어요? 그쵸, 애벌레. 전반적으로 네, 애벌레. 이렇게 주름 좀 잡혀 있고. 약간 쥐며느리 같은 느낌도 있고. 오늘은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아쉽다. 그러게. 우리 지금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전해져 오는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 막 느껴지고 있으시고. 쌤, 말라리아의 씨앗 그 책 네. 표지도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 열대의학의 거장 로버트 데소비트가 들려주는 인간과 기생충 이야기. 말라리아의 씨앗. 지난주에 왜 말라리아의 복잡한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생활이 애들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예. 아니 기생충을 좋아하는 우리 정준호 쌤의 사생활은 어떤가요? 저요? 당황한다. 약간 당황했어. 이거를 주저하면 안 되는데. 네. 당황했다. 뭔가 있는데? 그분이 듣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수했잖아. 그거 들으셨어? 참. 뭐라고 했었지? 지난주에 기생충이랑 여자친구 중에 이건 누굴 택하겠냐. 누구를 선택할 거냐는 질문. 나야 기생충이야. 이거 망설이다가 오빠 나야 기생충이야. 편집해달라는데 편집 안 됐어. 안 됐어요? 나갔어. 안 돼. 각자의 생활을 찾아가야 된다며. 예. 그러게요. 저는 드러낸 줄 알고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데 조심해야 되는군요, 여기. 실시간 댓글에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요. 이분들이요. 여기다 이 질문을 올리기 위해서 검색을 생활하는 이 묘한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갈수록 저희가 답변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저 지금 앞에 논문 켜놨어요, 지금. 그 방금 영어로 된 거? 급하게 논문 받아왔어요, 저 지금. 어머.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논문까지 받아오셨나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 쿠도아라는 기생충 얘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팟빵의 게시판에 돌멩이 팔이라는 분이 쿠도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때문에 광어 양식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쿠도아는 광어를 먹고 감염되고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이는 일본의 일방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 쿠도아는 연구 중이고 식중독 원인 물질로 아직 확인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맞는 것인지요? 막 되게 전문적이에요. 와. 저희 과학 방송 아닙니까 저희가? 그리고 뭐 양식어류는 항생제 덩어리라 들릴 수 있게 언급이 되었는데. 그렇죠. 예. 양식 어가들이 앞서서 잔류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하. 물론 일부 어가가 지키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어가의 노력을 겸하할 수 있는 표현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열심히 양식하고 계신 분들에게 부과가 되지 않나. 예. 사실은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알게 된 내용이잖아요. 예.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농담인데 그 얘기가 또 어떤 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잘 몰랐던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요. 이런 지적은 저희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제든지 AS, 저희도 AS. 항상 지적을 좀 해주시면 발전하는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공부 다시 오래간만에 기생충 논문 보면서. 자, 쿠도아 이름 쿠도아
예. 사실 전 처음 들었어요. 쿠도아. 네, 저도 이거 굉장히 최근에 들은 이름인데 네. 뭐 이 쿠도아 기생충이라고 해서 뭐 광어나 넙치 이 종류에서 발견되는 단세포 기생충류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됐었는데 1912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서 수입해온 광어였나 넙치였나 해서 이게 발견됐다고 해서 그때 한참 좀 네. 이렇게 수출 제재라든지 이런 거를 좀 걸었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걸고 그러면서 그때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원래 식중독에 걸리면 뭐 명확하게 뭐 때문에 식중독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 기생충이 사람에 들어오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한 200여 건 정도가 보고가 돼서 근데 이게 정확히 이것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냥 대변을 봤는데 딸려 나온 건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게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일본에서 좀 이슈가 됐었고 한국에서도 방송을 한번 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저도 있고요. 찾아보니까 작년에 그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쿠도아충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그 방송에서 쿠도아충이 이제 식중독의 원인 물질이라고 일본에서 규정된 사례가 있고 그 사례로 인해서 뭐 쿠도아충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신종 기생충인 것처럼 막 나오기는 했어요. 신종은 아니고 사실 네.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요 특정 얘네 종류는 옛날부터 그렇죠. 알려져 있었는데 네. 얘가 처음으로 이제 12년도에 발견이 됐었던 거고 그때 이제 식중독이랑 연계가 되면서 좀 마치 이슈가 이제 됐었던 신종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좀 겁을 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 그런 게 같은데 좀 많은 것 같아요. 신종플루만 해도 신종 아니거든요. 걔 그쵸. 역사와 전통이 되게 오래된 아이인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좀 막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신종플루라고 별명이 붙어버린 건데 뭐 신종 기생충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게 이제 그 생선과 꼬막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는 꼬막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패류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쿠도아가? 그렇죠. 어류와 폐류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뭐 광어나 넙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 그 광어나 넙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양식되는 어종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양식되는 그 어종에서 발견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양식에서 양식장. 발견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흔한 기생충은 아니고 정말 아주 양식장에서도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만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희귀 기생충 중에 하나고 걸리기 쉽지 않은. 요거 한번 좀 더 알아보고 다음번 방송 때 AS를 더 해드릴까요? 논문은 뽑아오셨다면서요? 이게 근데 AS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자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 발견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상관관계가 밝혀진 게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미생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쿠도아충도 보니까 얘가 이제 뭐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기생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복통, 뭐 설사를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지는 그런 형태의 그 질환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쿠도아충 말고도 앞으로도 좀 계속 새롭게 발견된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뭐 좀 새로 뭔가 발견이 됐을 때 병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규칙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말라리아처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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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라리아만 해도 예방약이 나오고 예방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의 어떤 뭐 우리가 규칙이라 그래야 되나? 어느 나라를 갈 때는 어떤 항생제를 며칠 전부터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쿠도아충도 어떻게 보면 자료가 아직 너무 부족하고 연구된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면 얘도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렇게 아직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뭐 사실 이거를 이 생물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뜻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지금 자료가 쌓여 있으면 뭐 이렇다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치료 방법이 있다 없다 뭐 증상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요거는 추가 논문이 나오면 제가 바로바로 검색을 하고 있다. 뭔가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그렇죠.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정혜진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우리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새롭게 발견이 될 때마다 마치 인간들이 신종이라는 말을 붙여서 굉장히 공포감을 그러니까 그렇죠. 새롭게 만들어진 것 마냥 그렇죠. 새롭게 출몰한 것 마냥 호들갑을 떨잖아요. 사실 미생물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왜 이래 싶을 수 있는 예전부터 그냥 여기 있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나 있었는데 니네가 못 봤잖아. 너희들이 안 먹던 걸 먹기 시작했고 너희들이 안 가던 동네를 가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그냥 발견된 것 뿐이지 걔네들 입장에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건데 말이야. 네, 그리고 말이야 이것들이 말이야 아니 엄연히 우리도 같이 존재하라고 있는 이 공간에서 마치 지네들 공간인데 우리가 잘못 들어온 것 마냥 우리를 왜 그렇게 업신여기고 박멸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잠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작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이제 이 끌어오르는 이 그쵸. 욕망을 분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예. 아무튼 아니 그거 하나는 있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확실히 이렇게 체화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예, 아직 걔네들과 친해지거나 그러진 네. 않았지만 익숙해지진 않았지만 네. 예, 심경의 변화는 조금 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 아닌가? 잠깐만 정준호 쌤 표정이 배시시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낚였구나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왔구나. 저분은 세상의 인류가 조금씩 기생충에 감작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걸 낙으로 삼을 것 같은. 행복이죠. 큰 행복이죠. 아니 쌤 막말로 사람들이 기생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게 왜 쌤한테는 기쁨이고 낙입니까? 뭐 자기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알리고 싶잖아요. 함께 나누고 싶으세요? 네, 같이 으쌰으쌰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저만 하니까 좀 재미없더라고요. 같이 해야 재밌지. 아우 진짜 특이하긴 해. 언젠가는 그 만화 기생수에 나오는 그럼요. 세상이 올 수도. 기생충과 같이 살아가는. 네. 더 이상 보면서 깍 하지 않는. 네. 아유 이뻐라. 아유 사랑해. 함께 잘 살자 사이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은 광절이 2조각이 나왔네. 학교가 자랑. 나 나왔어. 이러면서. 언젠가 기생충 부문 돌아올 거예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농담을 같이 하고 싶은데 차마 그 농담이 안 나오네요. 소냐님께서요. 네. 방송 끝나자마자 궁금한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구충제를 먹으면 기생충이 죽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절해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나오지 않으려고 매달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로 나오기도 하나요? 그리고 왜? 항문으로만 나올까요? 구충제를 먹으면 몸속 기생충들이 대장으로 몰리는 건가요? 다른 구멍들로는 나오는 일은 없나요? 이런 호기심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 날카로운 과학적인 호기심.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그렇죠. 사실 어린 시절에 잠깐 가졌다가 어른들의 구박 속에 사라져간 그렇죠. 예, 내 안에 묻혀있던 호기심이 다시 어른이 돼서 발현될 수 있다는 거. 이런 호기심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죠. 기생충 펀팩트가 일으킨 붐입니다. 제가 볼 때 훌륭한 기생충학자가 되실 수 있는 자질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스카우트 하고 싶네요. 방송에 한번 초대 나중에 한번 소녀님 제 2의 직업 찾으셨네요. 기생충학자. 같이 이쪽 길로. 네. 네, 저도 사실은 읽으면서 그래 맞아,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구충제를 먹어서 나오는 기생충이 일단 매우 제한적이기는 해요. 그렇죠. 위장관 안에 사는 아이들의 경우에 아이들이 마비되어서 항문으로 밀려 나오는 거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정준호 쌤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굉장히 기쁜 얼굴로 대답했었죠. 다른 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내가 그랬지. 구충제를 먹어서 애들이 마비돼서 나오는 거면 원래 평소에 아이들은 그 흐르는 물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거슬러 오르는 한 마리 연어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그럼 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애들이 이게 장은 항상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하기 하니까. 때문에 계속 밀어내리는 습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근데- 기생충 끊임없이 그걸 거스르면서 살아남으려고 안에 있으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진짜 끝없이. 이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라면 마비돼서 항문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만약에 연어 떼였다.
라고 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앞이라 함은 입이나 굳이 뭐 코나 귀나 양이 너무 많으니까 구토를 통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자연스러운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위, 아래. 대장으로 위, 나오거나 아니면 아래. 소화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보고가 많이 된 케이스가 아니라서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기생충들이 대부분 숙주가 죽으면 탈출해서 다른 숙주를 찾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오. 일부 기생충들의 경우에는. 근데 사람을 마취를 시키면 네. 죽은 줄 알고 나온다는 거예요. 오, 그 신기하네. 그래서 뭐 특히 회충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움직여 다니는 편인데 네. 전신 마취를 시켜놨는데 갑자기 입과 코로 기어 나와서 간호사 의사들이 기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몇몇 사례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뭐 마취약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게 네. 아니면은 사람이 이게 완전히 운동이 없는 상태가 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고 또 요거는 그 옛날에 현대인의 탄생이라는 책 한국의 그 의료보건 발달사에 대해서 적은 책이 있는데 네.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외과 병원 네. 근데 복부 총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진짜 무슨 수술할 때면은 이거 바켓스 하나가 다 찰 만큼 회충이 배에서 쏟아져 나와서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들이 막 적혀있더라고요. 총상을 입고 장에 구멍이 났으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시절에는 꽤 많았을 거예요, 정말로. 정말 많았겠죠. 아니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걔네들까지 같이 먹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어려운 시절이었죠. 또 할 말을 잃으셨어요. 모두에게 어려운 시절이었죠. 제 머릿속은 왜 또 그 장면이 상상이 될까요? 자동이네요. 자동 재생이 되네요. 정준호 쌤은 그 장면을 실제로 참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 어떻게든 그 양동이를 받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그 전반적인 기생충들이 위장관 안에서 사는 애들 말고는 뭐 근육 안에 사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뭐 간이나 이런 고형 장기 안에 사는 아이들도 있고 지난번에 뭐 뇌에서 발견된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으로 나오지 않아요. 약을 구충제를 먹으면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죽고 분해가 되고 흡수되고 끝나는 거죠. 왜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촌충 온몸에? 네, 온몸에 그거 사진 또 댓글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아니 쌤 찾지 네. 마요. 쌤 찾지 말라고. 찾지 말라고 안 찾아도 된다고. 엑스레이를 친절하게 누가 올려주셨어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들이 이미 다 죽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진에 나왔다는 거는 죽어서 그쵸. 이미 석회가 된 거거든요. 안에서 돌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그래서 이분 그 댓글에 생방송님 댓글에 그 중국에서 온몸이 가렵고 복통이 나서 병원 갔더니 이모냥 회로 감염되었다. 이 얘기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회에서 감염되기는 생선회에서 감염되기는 어려운 아이잖아요. 얘가 돼지촌충이기 때문에 돼지를 날로 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돼지 육회를 드셔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로 추정을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저는 참 보람 있는 댓글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그 렌즈에 가시아메바 얘기를 하니까 요즘 어린 친구들이 칼라 렌즈 굉장히 많이 끼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칼라 렌즈를 그 위생적인 측면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교환하기도 하고 중고를 사기도 하고 일회용인데 몇 번을 반복하기도 하고 교환을 한다고요? 예. 친구들끼리? 네. 그건 좀 아니고. 그거는 마치 좀 아닌 것 사탕 먹다가 같은데. 내가 먹던 사탕 네가 다시 먹다가 그러니까 그거랑 그 똑같은 정도로 건데. 친구들이 그러니까 위생관념이 없었던 거죠. 렌즈에 대해서. 근데 이제 딸이 그걸 듣더니 이제 렌즈 안 낀다고 했다. 저는 그 댓글이 그렇게 그냥 미용 목적으로 끼는 렌즈는 그다지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요즘 많이 좋아지기는 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미용 목적의 렌즈는 그 안에 색소가 들어있기도 그렇죠. 하고 예. 산소 투과율도 떨어질 것 같고 자극도 심하죠, 사실은. 근데 예. 필요 없는데 끼는. 근데 미용상 뭐 정말 많이 미용상, 끼거든요. 그게 저도 처음에는 그걸 도대체 왜 끼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꾸준히 끼는 분들에게는 정말 뭐랄까 쌍꺼풀 수술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뭔가 영구적인 그 변화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뺀 자기의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예. 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화장
화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화장 안 한 모습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칼라 렌즈를 단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좀 겁이 나서 껴볼까 마음만 먹다가 말고 하는데 어린 친구들은 그걸 끼고 오면은 자신감이 넘치고 그걸 빼면은 마치 그 민낯으로 다니는 느낌이래요. 감염되면 이뻐지는 기생충을 빨리 발견을 해야 돼. 그런 거. 저는 뭘 곰곰이 생각하시나 했더니 그런 게 나오면 분명히 암암리에 그 어둠의 경로로 유통이 될 거예요. 암암리 아니고 대놓고요. 비싼 가격에. FDA 승인이 날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유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별다르게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얘기를 했을 뿐인데 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둥이파파님이요. 저 이 움짤인가요? 이거 보고 되게 징그럽다는 생각했는데 백혈구가 기생충도 공격을 한다. 네. 요거 맞나요? 저 이거 보고 완전 감동받았었는데. 잠깐만요. 징그럽다가 아니고 감동이요? 이게 얼마나 그 이제 백혈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백혈구에 뭐 림프구, 뭐 단핵구, 뭐 중성구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 있는데 백혈구라고 하면 우리가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백혈구 중에 이렇게 기생충을 좀 담당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기생충이 들어왔을 때 저렇게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아이들을 빨리 분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되게 아름다운 광경 아닌가요? 우리나라란다. 우리 몸속의 신비로운 면역 체계에 대한 실시간 동영상인 거잖아요. 잠시 넋을 잃고 보고 있었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진짜 체험 삶의 현장이고.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쌤 이런 거 징그러워하고 그러면 의대 못 가는 거죠? 저는 비위가 강해서 의대를 간 건 아니고. 왜 강해 보이시는데요? 제가 원래는 피 냄새 나거나 피 보면 기절했어요. 말도 안 돼. 거짓말. 어렸을 때 정말 그것 때문에 병원에만 가면 애가 얼굴이 하얘져갖고 자꾸 기절을 하는 거예요. 헌혈해도 기절하고.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본과 3학년 때 실습 중에 산부인과 실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과보다 피를 제일 많이 봐요. 산부인과가. 출산과 관련된 그쪽이 출혈이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 우리 분만 과정에서 보는 혈액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분만 과정이 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운데 그 출혈이 태반 출혈이 약간 아이가 나오고 그 뒤로 이제 태반이 나오고 막 이런 분만 과정에서도 많고 수술 과정에서도 출혈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실습 때 한 번 그리고 그 뒤로 인턴 때 또 한 번 해서 2번 정도 수술실에서 이성을 약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탈감작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감작이 된 이후에 탈감작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자극을 받으면 무뎌진다고. 이제 내가 봤을 때 문아나운서님은 탈감작이 남았는데 계속 보면 굉장히 무뎌지는 것처럼 저도 나중에 무뎌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수술장에 안 들어간 지 또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좀 다시 거기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신기하네. 의사 선생님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주사 맞는 거 진짜 싫어해요. 남이 나 주사 놓으면 좀 매슥매슥거리고 기절하려고 말랑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제 주사나 제 혈액 검사는 제가 직접 합니다. 저희 의사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 꽤 많아요. 진짜요? 네. 왜 그런 거 좋아하냐고 막 그러면서. 네. 아니 왜 어린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이 넌 커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바라는데 애들이 난 주사도 싫고 피도 싫고 막 애들이 그러면 우리 애는 그런 걸 무서워해서 의사 되긴 글렀어 이러잖아요. 아니랍니다. 여러분 아니랍니다. 제가 맞는 건 싫어하고요. 놓는 건 괜찮아요. 네.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 놓는 건 괜찮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픈 걸 싫어해요. 근데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도 싫어해요. 네. 그래서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할 때 아파하면 그걸 제가 못 참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검사를 시술을 주도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딱 긴장을 하니까 그걸 눌러주더라고요.
자율신경계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게 확실히 느낀 게 멀미도 제가 운전하면 멀미를 안 하는 것처럼 맞아요. 비슷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는 누가 운전하는 차 옆에 타면 뒤에 절대 못 타거든요. 버스도 못 타고 택시도 못 타는데 제가 운전하면 그렇게 신나해요. 스트레스 해소가 쫙 되고. 신나진 않아요. 저는 운전하는 걸 너무 즐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되게 신기하다고. 예. 하여튼 뭐 비위가 약하다고 의사가 못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아니랍니다. 애들 푸시업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이 방송 들으면서 집집마다 싸움 나는 곳 좀 있겠네요. 예. 아니 속눈썹에도 기생충이 산대네요. 눈썹 진드기 하면서 친절하게 확대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이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이러실까요? 예쁜 모낭충 사진 올려주셨네요. 네. 얘 모낭충이에요? 모낭충의 일종이죠. 예. 진짜 선생님 제 눈썹에 지금 얘 있어요? 네. 그렇겠죠. 얘가 있을지 얘보다 짧은 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낭충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좀 긴 애가 있고 동글동글한 애가 있고. 짜리몽땅한 애가 있는데 얼마나 있을까요?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요? 네. 충분하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얘가 눈썹 어디에 있나요? 눈썹 목은 안에 안에? 여기 위에. 댓글에 사진 올려주신 분 있어요. 또 그 한소리님의 사진을 또 옮겨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피부의 단면도에 목은 안에 그 모낭충이 한두 마리씩 이렇게 들어있는 그 단면도 같은 거를 보내주셨거든요. 긴 거 짧은 거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있어요. 친절도 하셔라. 왜 이럴 땐 이렇게 친절하실까 다들. 예. 검색 왕이 되고 있어. 이거 학생들 실수 보면 그러니까 좀 어린 학생들 실수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여주거든요. 면봉으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눈썹이나 귀지 이렇게 파가지고 슬라이드에다 놓고 현미경으로 되게 낮은 배율에서도 이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이렇게 기어다니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좋아한대. 아니 저기 선생님 좋아하다의 뜻을 모르세요 혹시? 막 이러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지금 좋아하는 걸로 보이나요? 약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격한 반응을 보이면 그건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약간. 변태 같아. 변태잖아요.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정말. 네, 서민 교수님 사진도 올라와 있고요. 네, 그분 맞습니다. 네. 기생충계 아이돌. 예, 기생충계의 성시경이시잖아요, 우리 장준호 쌤은. 사진 절대 찍으면 안 돼. 아니 이미 얼굴은 나왔어요. 근데 다 잘생겼다고. 예. 감사합니다. 게다가 쌤들이 얘기한 그런 너무 웃긴 게 사람들 이걸 다 어디서 찾는데? 그러니까 모기를 또 이 손가락에 붙이고 있는 그런 사진도 올라와 있고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 기생충 덕후질을 하면서 웬만한 기생충 사진 다 찾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새로운 사진들이 하나씩 올라오네요. 처음 보는 사진들이. 이게 감동받으신 표정인데요. 네. 훌륭한 소스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서 저는 이거 되게 봤는데 그 샥 님이 올려주신 사진인데 저 이게 기사는 봤거든요. 제가 참치캔에서 발견된 몬스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신문 기사까지는 봤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다라고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 참치캔 회사 자연사 박물관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액시구하라 그랬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사 박물관 전문가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맞을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등각류라고 해서 이런 종류의 심해 이렇게 약간 새우나 쥐며느리의 중간 정도 되는 바다에 사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혀에 그러니까 입안에 기생하는 것도 있고 아가미에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횟집에서 그 왜 머리 째주는 횟집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같이 주는 데서 이렇게 보면은 아가미 가끔 살짝. 아가미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들어있는 때가 있어요. 이게. 정준호 쌤은 회 먹으러 가도 그런 것부터 뒤적뒤적 하실 것 같아요. 있나 그렇죠. 없나? 구석구석. 혹시 없나? 그 발견되시면 어떻게 하시게요? 발견되면 신본 바로 거지, 뭐. 신봤다. 가지고 와야죠. 집에다가 고이 모셔놔야죠. 이게 그래서 보통 이 기사에 보면
마치 이 사진을 본 자연사 박물관 전문가들은 이 기생충은 혀를 갉아먹는 기생충 시모토아 엑시구아라고 전했다. 이 기생충은 물고기 혀를 갉아먹으며 산다. 그런데 이걸 보면 또 사람들이 막 많은 상상을 할 것 같아요. 또 괴물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혀를 갉아먹는 엑시구아라니 막 이러면서 되게 또 이 엑시구아에 대한 여러 또 오해와 마치 엑시구아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처음 본 것처럼 사람들이 또 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바다에 워낙 많고 그 물고기에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 기생하던 아이들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사람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새우 먹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엑시구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각류 종류는 흔하게 볼 수 있고 나중에 회 먹다가 발견하시면 너 알아 이러면서 아는 척이라도 한번 해주시고 인사나 한번 해주세요. 나이스 투 미츄 이러면서 참치캔에서 종종 이렇게 멀리서 왔을 거니까 물고기 안에 사는 기생충들이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 제조 과정에서 전부 걸러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단 엑시구아뿐이겠어요 이게 사실. 그래서 뭐 구두충이라고 해서 그 참치 안에 사는 기생충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근데 참치캔은 다 완전히 그 가열 조리 과정을 거친 거라서 더 뭔가 사람에게 해를 끼칠 그건 안 되고. 얘는 좀 덩어리 크기가 있어갖고 그러니까요. 그대로 좀 보존이 된 것 같은데. 걸러지는데. 네, 그리고 그러네요. 사실 이런 거는 기뻐해야 할 일이지. 예? 기생충을 예? 만날 수 있다니 이런 예상치 못한 이걸 뭐 굳이 이렇게. 예. 저 같으면 절대 컴플레인 안 걸 텐데. 예? 감사합니다 이래. 예. 네. 말씀하시죠. 보통 그런 게 나오면은 사실 사람들은 찝찝해서 네. 이 참치 못 먹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준호 쌤은 그걸 고스란히 이렇게 얌전히 네. 드러내고 나머지는 맛있게 드실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아까운데. 원래 많이 산다니까요 얘가. 네. 원래.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다. 네. 예. 저희가 그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마다 사진이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짱오빠님께서요. 편충과 회충의 크론병과의 상관관계 설명 부탁해요. 네. 크론병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질환인데 일단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네. 댓글로 답을 안 드리고 방송에서 답을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크론병이라는 게 장질환이에요. 대장. 장질환. 네, 대장의 질환이고 염증성 장질환이라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라는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백혈구가 외부 생명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것이 면역 반응이에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아까 같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백혈구들이 각각 담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세균 담당, 바이러스 담당, 기생충 담당. 걔네들이 쫙 가갖고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것은 내가 나한테 남의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셀프 면역 질환이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류마티스 질환들이 대부분 자가 면역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면 관절에 있는 그 구성 성분을 내 몸에서 면역 체계가 공격을 셀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환들은 그 기본적으로 치료가 아주 쉽지는 않고 내 몸의 컨디션이나 면역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경과가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나를 공격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자가 면역성 질환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아니면은 뭐 환경의 변화에서 생긴 뭐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겠지만 자가 면역성 질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자가 면역성 질환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제 앞으로 가져가는 거고 뭐 말씀해주신 크론병 같은 경우는 대장에 그런 자가 면역성 질환이 생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기생충을 크론병의 치료에 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실제로 써요. 쓴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기생충이 그리고 다른 치료제보다 완치율이나 치료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에 쓴다는 게 일부러 기생충을 투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기생충 알이 들어있는 물을 먹어서 네. 장 안에 편충을 보내서 기생충이 잠깐 살게 만들면 이제 기생충이 몸 안에 살기 위해서 그 면역 체계를 조금 조절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면역 반응이 너무 세면 기생충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좀 그렇게 조절하는 물질들을 여러 가지를 내뱉는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몸의 면역계가 나를 공격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일어나는 질환인데 기생충이 들어가서 그걸 낮게 다시 조절을 해주며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죠,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따지면은 천연 신약 이런 느낌인데 이제 기존에 먹던 그 면역 억제제를 대체하는 거죠, 기생충으로. 그래서 크론병 같은 경우는 면역 억제를 통해서 꾸준하게 장기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면역 억제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약들은 아니에요. 그 면역을 장만 억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또 부작용들이 있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뭐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혈액 검사나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약을 계속 드셔야 되고 크론병이 이제 뭐 혈변을 보거나 장 안에 계속 염증이 있기 때문에 뭐 설사, 복통, 가스팽만 뭐 이런 것들의 증상이 매우 일상적으로 불편 그 이상의 통증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질환이거든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위에서 종종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크론병 있는 분들에게는 기생충과 관련된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되게 희소식 중에 하나인데 좀 약간 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걸 기생충으로까지 치료를 해야 되나 싶지만 크론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런 치료라도 완치율이 좋다면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상의 불편함을 생각한다면. 그 실험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생충이 지금 편충하고 회충인 건가요? 근데 사실 회충은 거의 안 쓰고 있고요. 네. 편충도 사람 편충 말고 돼지 편충을 주로 많이 쓰는데 돼지 편충은 돼지에 이제 특화가 돼 있는데 사람이 먹으면 들어가서 한 며칠 살다가 그냥 죽어서 나와요. 네, 자기 살던 데가 아니라서. 구충제를 먹을 필요도 없이. 네. 그리고 뭐 다른 데로 갈 위험도 없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좋은 편이라서 돼지 편충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있는 동안 사람 면역 체계를 더 약하게 만들까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켜주고 바로 그냥 빠지는데 그게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을 때처럼 약을 먹은 동안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기생충이 빠지고 나서도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달에서 1년 넘게 막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처음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너무 깨끗해도 좋지 않다라는 얘기 하면서 우리가 태고적부터 인류는 기생충과 더불어 살아왔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함께 사는 미생물들을 계속 박멸하고 없애고 인류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뭔가 그 안티젠, 그러니까 공격원성을 가진 항원들을 전부 계속 제거하는 방향으로 의학이 발전하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면역 체계들도 그거에 맞추어서 계속 진화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이런 과정에 면역 체계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 뭐 알러지, 자가면역성 질환 이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가설들이 좀 있어요. 예. 최근 들어서 알레르기성 질환들이 워낙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갖다 붙이면 다 그 병이에요. 예, 알레르기성 비염. 예, 저는 한동안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예. 뭐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두드러기, 뭐 각종 몸의 모든 부위에 다 생길 수 있는 게 알레르기인데 네. 알레르기가 굉장히 만성적이면서 일상의 불편을 많이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정도의 차이가 큰데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알러지도 있는 반면에 이게 되게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잘 때도 되게 힘든 그런 알러지까지 되게 다양한데요. 이 알러지가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좋은 나라일수록 알러지가 많다라는 통계가 역학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왜 진짜 애들 좀 지저분하게 키워야 된다. 차라리 그게 더 건강하다. 예. 근데 이제 도시에서 살다 보고 그리고 워낙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바꾼다라는 게. 그렇죠. 예. 쉽지 않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친구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친구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역학 그래프를 지도에 이렇게 그려보면 기생충이 많은 데는 알레르기가 없고
알레르기가 많은 데는 기생충이 없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네. 집에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면 네. 그런 분들 좀 치료가 되는 것들이 뭐 아무래도 상관관계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딱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100% 그렇다라고 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교수님 중에 꽃가루 알레르기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 구충 현장 연구 나갔다가 구충에 걸리시고 나서 증상이 싹 사라졌다며 적극 권장하신. 적극 권장했지만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던 그런 건가요? 구할 수가 없었죠. 저는 사실 좀 구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왜요? 우리 정준호 쌤 아프리카 가서 잘 안 씻어서 피부 좋아지셨잖아요. 네, 저희 지금 엄청 셋 중에 아마 피부 제일 좋으실 것 같은데 반들. 좋으십니다. 피부 아주 좋으세요. 예. 지저분함이 그 비결이시라는. 네. 예. 안 씻어서 그냥 개기름이 그냥. 예. 그 편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저희가 왜 돼지 얘기하면서 촌충 얘기는 좀 자세하게 했었는데 편충은 또 새롭게 나왔어요. 예. 편충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세요. 이 편이 약간 뭐 그냥 편절 같은 느낌이 드는. 절편. 절편. 이런 느낌이. 이제 떡도 못 먹는 거야? 나 못 먹는 거 왜 자꾸 늘어나? 나 우동도 이제 못 먹고. 우동 뭐 떠오르세요? 미꾸라지, 막 우동 그만한 굵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동은 회충. 누군가 이것도 또 얘기하면 또 누군가 올려주실 거예요. 우동 굵기만한 회충. 이렇게 네. 그릇에 들어있는.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진들 많아요. 대장 내시경 들어갔는데 대장의 그 벽이 원래 내시경 하기 전에는 그 대변을 싹 비우잖아요. 네. 그래갖고 아주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네. 핑크빛 대장이 막 이렇게 그 파이프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내시경이 쭉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회충이 한 바퀴를 거기를 이렇게 감고 있는 우유빛깔 회충이 거기 한 바퀴. 아 작년에 BBC에서 네.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기생충 다큐를 만들었는데 거기 진행자분이 실제로 케냐까지 가서 촌충에 감염돼 있는 소고기를 먹고 촌충에 걸리는 실험을 했어요. 왜? 진짜 너무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뱃속에서 몇 주를 키웠는데 뭐 약간 복통과 설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네.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네. 캡슐 그 내시경 있잖아요. 그걸 이제 먹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깜빡깜빡 지나가면 사진이 이렇게 찍히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근데 거의 끝에까지 갈 때까지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촌충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진행자분 제외하고 이제 같이 있던 기생충학 교수님이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여기 한 마리 있네? 얘네 내려가다 두 마리째가 나오는데 더 환한 미소를 지금 두 마리나 있네?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기생충 걸린 사람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 환한 얼굴로 웃으셔가지고 그 진행자 표정은 어땠나요? 진행자분도 웃고 계셨었 표정이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그때 촌충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실험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생충 팜팩트에서는 절대 그런 실험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예산 늘어나면 어떻게 안 될까요? 내시경을 하며 라디오 진행을 캡슐 내시경을 먹고 기생충이 막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자, 샘 두 분 중에서 누가 하실래요? 저요. 와, 숨도 안 쉬고 저요. 환한 얼굴로. 야, 예. 한충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예. 흘러온 거 지금. 절편은 못 먹겠네요, 우리. 네. 예. 근데 이 편이 사실 그 편이 아니라 채찍 편자를 써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채찍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가늘고 꼬리 부분은 이렇게 굵어지는 굉장히 특이한. 꼬리가 굵어요? 네. 머리가 가늘고? 네. 신기하네. 그래서 이렇게 그 가느다란 부분이 벽에 들어가 있고 굵은 부분이 이렇게 돌돌돌돌 감겨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채찍 같이 생겼다. 그래서 편충입니다. 그 편충은 좀 흔한 기생충인가요? 편충은 좀 흔하지 않나요? 네, 흔했었었죠 한국에서. 지금 다른 옛날에. 나라에는 흔한데 네. 한국은 이제 거의 없어진 편이고. 찾아보니까 옛날에 우리 그 한참 체변 검사하고 그랬을 때 1971년도 전국민 대변 검사를 하던 시절에 71년도 난 모르겠다. 난 그때 없었으니까. 저도 그때 없었거든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호시절이죠, 호시절. 호시절이래요. 어쨌든 그때 전국민 대변 검사를 했을 때 10명 중에 8명이 대변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었고 그중에 회충이 54.9%, 편충이 65.4%. 편충이 그때 1위였네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생충이다. 뭐 나름 이런 잘 얘기가 나갔어. 나오네요. 근데 착해서 금방 방 빼줬어요, 애들이. 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편충도 네. 그 바로 먹어서 걸리는 거거든요. 흙에 이제 남아있는 알이나 채소에 묻어있는 알을 먹어서 걸리고 대변으로 다시 나오고 굉장히 단순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회충이나 이제 구충보다 약이 더 잘 드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알이 회충만큼 튼튼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빨리 없어졌죠, 다른 애들보다. 그쵸. 지금은 거의 이제 없을 거예요, 아마. 편충? 저 표정 봐. 저 되게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나고요. 울 것 같아요, 정준호 쌤. 편충 보고 싶어요? 만나고 네. 싶어요? 진짜 꼭 다시 만나고 싶다. 누가 보면은 정말 헤어진 첫사랑인 줄 알겠어요. 라디오는 사랑을 싣고 이런 거. 편충아 막 이렇게 부르면서 편충이 문 열고 나오는 거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쌤,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마치 기생충들을 이쪽에 못 오게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걔네들을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녹음실 문 뒤에. 이분 금방이라도 만나러 뛰어갈 것 같은 광절 느낌이에요. 12조충이 18m짜리. 18m짜리가 이렇게 18m면 지금 저 창밖으로 보이는 저기 카운터를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인 거네. 아유 남죠. 훌륭하네. 그 18m가 인간의 몸 안에 있을 수 있나요? 그럼요. 저 차곡차곡 접혀서. 접혀서. 네. 그럼 걔네들은 언제 펴나요? 뽑을 때 뽑을 때. 뽑혀 나올 때. 광절 12조충 뽑아서 나오면 중간에 끊기는 게 문제지 사실 안 끊기게 잘만 뽑으면 끝까지 뽑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그 소천충이랑 돼지천충은 질투가 좀 심해서 네. 걔네들은 뱃속에 살면 보통 한 마리밖에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천충이 더 못 들어오게 막아요. 진짜요? 네. 나만 살 거야 이러면서 좀 이기적인 애들인데. 그 영역이 확실하군요. 네. 예. 근데 이제 물고기 촌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더 개방적인 아이들이라서 여러 마리가 같이 살 때가 있는데 최근에 찾은 논문에서 보니까 이제 여러 마리가 살아서 그렇긴 하지만 한 사람 뱃속에서 나온 게 330m였다 그러더라고요. 센티미터가 아니라 다 합치니까 다 합치니까 330m요? 330m요? 와 장이 2m인데 그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구겨져서 꾹꾹꾹꾹 눌러서. 근데 그분은- 애들이 되게 얇으니까 그분은 대변을 볼 때마다 나왔을 건데 볼 때마다 한 몇 마리씩 나왔겠죠. 몇 마리가 나왔겠어요? 막 한 수십 조각씩 나왔을 것 같은데. 후두둑 나온. 그러니까 막 후두둑 이렇게 자기가 본인의 대변을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몰랐나? 꿈틀꿈틀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근데 그 찾은 게 옛날 논문이라서 치료제가 마땅치 않을 때라서 그냥 그렇게 지냈을 수도 있고. 330m.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정확스러운 숫자네요. 네. 근데 그거를 담고 있었던 분도 대단하지만 그걸 길이를 재고 있었던 330m. 작가분도 뭐 정준호 선 같은 분이었나 보죠 뭐.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확히 4,237마리 들어있었다 막 이런 거 세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하나, 둘, 셋, 넷에서 4,230마리까지 간 거잖아. 완전 진짜 몇 날 며칠이라도 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눈 빨개져가지고 제가 다 셌어요. 막 이러면서 막 유레카 외치듯이 그랬을 것 같아요. 행복이죠, 행복. 희열. 네. 여튼 뭐 편충 얘기하다가 여기까지로 왔는데 편충은 원래는 우리한테 뭐 이렇게 증상을 뭐 이렇게 딱히 일으키거나 뭐 사람한테 해롭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편충은 감염률, 그럼 모여서 사는 애들인가요? 한 마리만 사는 종류인가요? 이것도 이제 여러 마리가 살면 다른 애들처럼 좀 이렇게 뭉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주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게 거의 대장 끝 부분에 많이 사는데 맹장 쪽 뭐 네. 이쪽에 장이 좀 많이 상해가지고 네. 좀 탈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아주 심한 경우에 그렇죠. 심한 경우에 편충이 그 뭐지? 얘네들이 저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편충 되게 많으면 빈혈 올 수 있지 않나?
그렇죠. 편충도. 근데 편충이 편충 자체가 워낙에는 좀 착한 애들이라 원래 사람들이 기생충 하면 떠오르는 그 기본적인 그런 어떤 형태는 회충이거든요. 우유빛깔 회충. 그거를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여튼 그 편충도 구충제가 대중화되면서 거의 뭐 박멸되다시피 했지만 요즘 아까 그 크론병 같은 이슈 때문에 요즘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편충은. 각광. 네, 각광. 기생충계 히포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 기생충의 히포크라테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생충. 멋있어. 저는 그 역발상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정준호 쌤처럼 기생충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생충의 저변을 확대해야 또 먹고 사니까. 그럼 문득 궁금해졌어요. 정준호 쌤은 이렇게 기생충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뭔가요?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저는 그냥 기생충이랑 같이 놀려고 하는 거지 딱히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그 어떤 그 성공이라든지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일 자체를 즐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걔네들이 좋은 거예요? 네. 뭐 사랑하는데 이유 있어야 되나요?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혹시? 그렇죠. 항상 음.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뭐 딱히 이유는 없고 이유가 있는 건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사랑하는데 어쩌라고. 그래도 소박한 꿈이라면 뭐 기생충 박물관 만드는 거 정도. 그 정도. 소박해야 돼. 예, 참 힘든 꿈을 가지고서 저렇게 소박하게 얘기를 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예.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도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처럼 네. 본인이 하는 일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오늘이 최고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3명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네.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저는 방송 일을 정말 즐기고 네. 좋아하거든요. 광적으로. 그렇죠. 예. 저는 아마 아는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직업이 의사예요.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 충격반전. 헐. 환자 보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취미 활동이고요. 좋은 취미 가지고 계시네. 칭찬 들을 줄 알았어 내가. 네, 정준호 쌤은 또 본인이 하는 기생충과의 놀이 굉장히 즐기고 계시고요. 예. 일생을 저렇게 기생충과 함께 노는 게 저분의 꿈이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업이라는 게. 그러면 충분히 즐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요. 좋아하는 것만 하면 당연히 먹고 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희도 팟캐스트 아무도 돈 주지 않았는데 2년을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라디오에 편성도 되고. 그러니까요. 레이저로. 네. 뭐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좋아하는 걸 3년 이상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돈이 된다. 뭐 1만 시간의 법칙인가? 1만 그렇죠. 시간의 법칙.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친 척하고 좋아하는 걸 파다 보면 그 분야에 어떤 저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물론 그런 건 그래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성공을 하겠다라던가 뭐 일확천금을 벌어보겠다라던가 재벌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고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이걸 그냥 즐기면서 현실을 계속 내가 즐기면서 이걸 통해서 그냥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한국에서도. 기생충 뭐 보기만 해도 배부른데 뭐. 아니 근데 샘 보기만 해도 배부르긴 한데 그래서 샘은 기생충으로 인해서 어떻게 조금 저기가 됐어요? 저는 항상 걱정스러워서. 제가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근근히 먹고 살고 있어요. 근근히. 예. 사실은 저도 방송, 그러니까 정준호 선생님이 기생충을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제가 방송을 바라보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이 아이가 너무 좋은데 이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때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으나 어쩌겠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참 끊을 수 없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정준호 쌤이 기생충을 평생 버릴 수
없듯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꾸준히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저한테 월급을 주더라고요. 저는 정준호 쌤도 기생충이 월급을 주는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근근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숨겨진 이 덕후들이 이 저변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있어서 네, 먹고 살만은 해요. 저는 우리 굶지는 않고 사이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해지는 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기생충을 사랑하고, 그럼요. 그럼요. 모두가 다 기생충을 혐오하기만 하면은 그런 획일화된 사회 옳지 않습니까? 끝날 때 됐나요? 저희 자꾸 아니요. 이런 멘트로. 기생충을 사랑하는 걸로 획일화된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빨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주의적인 사회 저는 원합니다. 기생충으로 협동 단결하는. 기생충으로 대동단결. 기생충 협동조합 만드시려고 그랬잖아요, 원래. 에이,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진짜로 그 옛날에 제가 머그컵 만들고 배지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기생충 컵 만들고. 쌤 그거 장난 아니었어요? 농담 아니고?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100개씩 만들어서 다 완판했어요 제가. 물론 상당한 강매를 하긴 했지만 사업 파트너를 구하고 있습니다. 쌤 네? 편충 얘기 끝났나요? 잠깐. 어디까지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또. 그래서 뭐 편충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자면 편충은 우리 몸에 그러니까 70년대 당시에는 감염률 1위를 자랑하던 그런 아이였고 조용히 사는 애였는데 회충 박멸하는 동안 동시에 그냥 박멸이 되어버렸던 녀석이었고 사람 몸속에서 주로 이제 대장 하부 쪽에 많이 사는데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다가 편충도 수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서 살다가 그냥 자기 명을 다 하면 그냥 죽어서 빠져나오는 정도였다면 요즘 들어서 편충이 각광받는 이유가 그런 자가면역성 질환의 치료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네네. 네. 매우 과학적인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정리. 기생충 엄마 정혜진 선생님, 기생충 아빠 정준호 선생님과 함께한 기생충 펀팩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